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오늘 세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생물은요, 사실은 거대한 물속에 화학물질이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몸은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세요. 그래서 생물을 얘기를 할 때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분자는요, 우리 지난 단원에서 그 분자 구조 얘기할 때 계속 물 얘기가 나왔죠. 생물한테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의 산소 두 개의 수로 돼 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중요한 이유를 우리 이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성도 넘버 2, 그죠? 수소는 전기음성도 꼴찌.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산소 쪽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의 전하를 부분적으로 띠게 될 거고요. 반대로 수소 쪽은 플러스의 전하를 상대적으로 크게 띠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사실은 물 분자가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HF와 같은 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F는 아시다시피 전기음소도 넘버 1이라 그랬고요. 얘는 꼴찌고, 그쵸? 그럼 사실은 이 둘 사이에 결합이 형성됐을 때 이 공유되어 있는 전자가 쏠리는 게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1대1로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산소랑 수소가 결합하는 것보다 HF, 플로린화 수소라고 하는데요. 이 분자가 만들어졌을 때 부분적으로 띄는 전하의 쏠림이 더 심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HF 분자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분자거든요. 그런데 물 분자는요, 지금 두 개의 수소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극성이 이쪽으로도 띄고 이쪽으로도 띄고 양쪽으로 극성을 띈다라고 하는 특성이 생깁니다. 자, 그 특성 때문에 사실 이건 약간 화학적인 얘기인데 이 HF가 가지고 있는 극성과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극성을 비교한다고 하면 당연히 HF가 끓는 점이 높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극성 공결합이 셀 거니까, 극성 분자 간의 힘이 셀 거니까. 그런데 이 HF 같은 경우는 이 HF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붙을 수 있는 분자가 두 개밖에 못 붙어요. 그래서 HF가 끓는다라고 하면 이 결합이 끊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끊기는 거, 그죠?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성이 나타나는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수소 결합 개수가 최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소와 두 개의 수소가 V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두 방향으로 이 분자가 극성을 띠게 만드는 데에 중요한 특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 극성 공유 결합에 의해서 이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력이 수소 결합이 작용한다는 거. 우리 2단원에서 배웠죠. 수소 결합은 분자 간의 힘들 중에서 가장 센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력이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되세요. 분자 사이의 힘 중에서는. 그래서 물 분자 간에 작용하는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이 끓는다라는 것은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사실은 분자량과 관련이 있어서 비슷한 무게를 갖는 분자들은 비슷한 그 끓는 점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 뒤에 가서 언급이 되겠지만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의 합이거든요. 이 물 분자와 비슷한 분자량을 갖는 분자가 메테인이라고 하는 기체가 있는데 이 메테인 물질은 끓는 점이 영하 43도입니다. 물하고 분자량이 비슷한데 이 물질은 끓는 점이 영하예요. 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 그 이유가 물 분자끼리 작용하는 수소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물 분자가 많은 열이 주어져도 결합이 끊기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물 분자들끼리 수소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화학 수업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 방향 극성과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자,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생물과 관련되어 있는 특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정도의 성질로 정리를 하고요. 창발적 특성이야 라고 하는 거는 1단원 얘기할 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그러니까 물질들 사이에 혹은 그 구성 원소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성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니까요. 이 물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의한 특성, 이것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 물 분자 간의 응집력이 강하다라는 건데요. 이건 앞에서 우리 얘기했었죠.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수소 결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물 분자 간의 강한 수소 결합 때문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분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있어서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게 되면 나무가 한 그루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식물이건 간에 물을 공급받는 건 뿌리고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 잎, 꽃, 열매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지만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민들레나 잔디 같은 키 작은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키가 기껏 해봤자 10cm밖에 안 될 테니까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뭐 어찌어찌 물이 올라간다고 쳐도 지구상에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가 캐나다에 있는 국립공원에 무슨 200m 정도 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나무 같은 경우에 200m 높이까지 물이 올라가야 한다. 지구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환경이고요. 그럼 중력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물은 위쪽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건 뭔가 좀 어려운 작업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수분이 상승하는 원동력은 크게 2가지의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응집력이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먼저 올라간 물이 아래쪽에 남아있는 물을 끌어당겨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식물 생리 쪽에서 나중에 우리 학습할 내용인데 식물체 내부에서 이제 물이 주로 이동하는 공간이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물관이 구성되어 있는 그림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이 그림은 이제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응집력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원래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에서 증산작용에 의해 가지고 잎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잎에 있는 일부분이 원래는 물로 가득 차 있던 부분인데 일부가 물이 수증기로 빠져나가면서 빈자리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동은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안쪽에 있던 물이 잎 쪽으로 퍼지게 되고 그러면 줄기 쪽에 위쪽이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올라가는 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물 분자 간의 인력이 세기 때문에 먼저 올라온 물과 아래쪽에 있는 물 사이에 응집력이 작동을 하고요. 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 분자 간의 인력만 있는 게 아니고 물 분자가 지나가는 물관이요. 물 분자와 물관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 한 번 올라간 분자는 떨어지지 않아요. 물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올라간 분자는 물관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밑에 있는 물 분자는 땡겨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키 큰 식물체 내부에서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수분이 상승할 때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 물의 강한 응집력이고요. 또 하나 물의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표면 장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 이제 화학에서 얘기를 할 때 액체가 공기가 있는 표면과 닿으려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액체를 평평한 표면에 떨어뜨리면 동그랗게 이제 맺히게 되죠. 그런데 이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 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동그래지는 정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상대적으로 분자 간의 힘이 세다 보니까 이 표면 장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현상은 무엇이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생물이 존재하는 생태계를 얘기를 할 때 부유, 물에 떠서 존재하는 생물들이 여러 개가 있죠. 물벼룩도 있고 뭐 소금쟁이 같은 물에 떠서 존재하는 부유 생명체가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물에 떠서 생활하는 생명체들은 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물에 잠기면 호흡기가 막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물에 떠 있어야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물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물의 수소 결합이 강해서 응집력이 강하다 보니까 표면 장력이 강하다라는 특성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 간의 응집력이 수소결합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생물학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